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그 학교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 집에 일찍 귀가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듣지 못하는 반이 조금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번째 수업으로 제국주의 내용을 배웠는데 이 제국주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반 친구들은 이 내용 여러분이 꼭 확인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국주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네요. 바로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산업혁명 자체는 18세기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경제 변화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크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원래 손으로 물건을 찍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는 기계의 도움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것을 팔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바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었죠. 자,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영국이 광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들이 어떻게 식민지를 확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이 식민지 확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거고요. 시기상으로는 19세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제국주의가 엄청 낯설지 않을 텐데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제국주의는 왜 나타났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에 해당되는데 이 국가들이 어디를 식민지로 지배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점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겠습니다.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자,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점한다라고 하죠. 엄청 심한 경쟁을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원론적으로는 그 본국에 해당되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해당되는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원료를 빼앗아가고 본국에서 물건 생산해서 다시 식민지에 팔게 되는 그런 형태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국가들이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지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본주의적 생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식민지에서 원료 가져와서 가공한 물건들을 팔면서 이것이 누가 더 많이 물건을 팔고 누가 부를 더 축적하게 되는가의 부분을 둔 경쟁, 싸움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제국주의는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다섯 번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소유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결정짓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네, 독점 자본주의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화는 여러분한테 조금 더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종교적인 이유를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 종교를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전파하려고 하는 욕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종교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미개한 것이며 이 종교를 믿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백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사상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인종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종주의는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며 누가 더 우월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19세기의 사람들은 백인이 더 우월한 인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흑인을 차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서양 삼각무역의 내용을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면 흑인 노예들을 그 남아메리카 등지로 이미 끌려가게 되면서 노예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흑인을 무시하게 되는 분위기는 팽배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사회 진화론은 원래 찰스 다윈이 만들어낸 것이죠. 동물 세계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뭔가 새의 부리가 변화된다는 등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이었는데, 동물 세계의 논리를 인간 세계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하다,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야국 강식,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논리를 인간 사회에 투영하게 됨으로써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부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국가가 어디를 지배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불러왔는데요. 자, 먼저 영국부터 어느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영토를 세로로 가로지릅니다. 일명 이것을 종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부터 남아공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를 기반으로 해서 미얀마, 말레이 반도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부분을 영국이 진출하게 되는 식민지의 방향, 제국지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 파란색, 이 알제리부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까지 진출하게 되는 방향, 이건 프랑스입니다. 자, 아시아권에서는 베트남 방향, 인도 차이나 방향에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자, 영국과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부분에서 교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둘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이 승리하긴 했는데 제국주의적인 욕심이 충돌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자, 영국은 삼시 정책을 펼쳤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삼시란 카이로,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세 개의 도시를 기점으로 마치 삼각형의 모양을 중점으로 해서 영국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해 나갔기 때문에 삼시 정책이라고 표현하고요. 프랑스에는 유사한 게 없습니다. 다만 독일에는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삼비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명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요 세 개의 도시를 기점으로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것은, 자,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미국한테 지배권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일명 미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 아래 있는 네덜란드, 자,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항로 개척 때 거점을 이미 건설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 세 가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타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국가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자, 실제로 아프리카는 거의 98% 이상이 유럽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두 국가는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시아권에서는 타이, 오늘날의 태국이죠. 코쿤카, 사와디캅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타이가 유일하게 완충지대로서 독립국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지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보여줄 테니까 캡처 혹은 일시 정지해서 빈칸의 내용들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국가들이 왜 아프리카나 아시아권의 국가들을 지배하려고 미쳐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요 베를린 회의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문제 정답을 맞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어딘지를 확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바로 여러분 풀어보면, 자, 선생님이 이미 문제 힌트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마닐라, 에스파냐, 필리핀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확인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 해당되겠으며 정답은 5번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자, 아프리카 흑인 눕혀놓고 백인들이 술을 먹인다든지 열심히 노동을 시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자, 교과서에 세실로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양쪽에 밟고 있는 그 발의 모양을 보면 어디와 어디를 기점으로 하고 있냐면 이집트의 카이로,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바로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자, 문화 혹은 사상적으로 이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권의 개념이나 평등의 개념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 동안 제국주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제국주의 내용을 잘 공부하고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